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냥입니다. 냥냥. 자, 오늘은 챕터 7 동사의 태를 할 건데요. 영어의 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능동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는데, 자, 태의 개념이 살짝 나와 있네요. 동사는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동작의 주체, 이 주어는 주체,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행하면 능동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을 당하게 된다. 당하면 수동태를 쓰시면 됩니다. 수동태의 형태는 BPP고요. BPP 수동태. 그 다음에 능동태의 형태는 뭐 현재형도 있고요. 과거형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보통 동작을 하는 이보다 동작을 받는 이가 더 중요한 관심사일 때 수동태로 표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던져요. 맨 앞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먼저 주어로 놔요. 그러면 걔가 능동태가 될 수도 있고 수동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사람이 주체잖아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는 수동태가 되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능동태 한번 볼까요? A dog bit my kid. 한 강아지가 동작을 하는 주체죠. 물었다. 나의 아이를 물었대요. 이건 지금 걔가 문 거죠. 물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수동태를 볼게요. 수동태는 보통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도구를 갖다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도구를 먼저 앞에다 배치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kid가 my kid가 나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체로 가면서 얘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된 거죠.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y kid. 그러면 아이가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물은 게 아니라 애가 문 건 아니죠. 애가 물린 거니까. 그리고 시제가 바이트가 원래 과거예요. 물다. 근데 bit 이렇게 된 거고 과거의 과거. 그럼 과거 썼으니까 비동사 BPP라고 그랬잖아요. BPP. 자, 그래서 앞에 비동사는 과거를 써주셔야 되고 my kid가 단수니까 was 쓴 거죠. 그래서 was bitten. 물렸다. 문 게 아니라 물렸다. 개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동사 처리해 주시고 이건 수식어가 돼요, 보통.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동사는 수동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행위자.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by 다음에 뒤쪽의 정보가 너무 첫 번째 명확하거나 뻔하다는 얘기예요. 명확하다. 명확. 보통 개가 물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되면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립니다. 명확하거나 뻔하다. 그러면 생략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일반인이나 일반인 너무 그 다음에 일반인이나 그 다음 명확한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일반인이면 이것도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peopl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돌리면 이것도 생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생략은 아니고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에서는 생략해서 나오겠죠. 명확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두 가지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 여하튼 뻔하면 생략한다. 오케이? 그리고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자 이런 애들도 다 동사의 성질을 갖고 원래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거고 여기다 to를 붙인 거니까 얘네도 다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동사 원래 동사니까 얘네도 의미상의 주어에 따라서 능동 수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to be pp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being pp도 가능하다는 거죠. 동명사의 수동태, 투부정사의 수동태도 가능하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수동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쭉 오버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 뭐 있고 단어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이론으로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3문형, 그러니까 3형식 문장하고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하긴 해요. 자, 유닛 38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수동태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했고요. 3형식하고 4형식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로 수동태가 전개될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3문형의 수동태는 주어 BPP 3형식 문장 구조에서 3형식 문장 구조는 이거예요. 첫 번째 1번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아까 주어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목적어로 해야 되겠네. 자 근데 이건 주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주어 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BPP의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얘는 by 플러스 주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패턴이 얘는 동사 얘는 수식어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너무 뻔하면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명확하면 너무나 그러면 여기를 생략할 수는 있다. 오케이, 생략 가능하더라. 자, 여기에 삼형식 문장 구조, 이게 삼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요 패턴을 일단은 먼저 할 거예요. 3분형. 자, 요거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형태이면 BPP는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여 뭐뭐 되다, 당하는 거니까 받다, 당하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수동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말로 뭘 바꾸는지는 딱히 중요치 않습니다. 자, 뭐뭐에 의해는 바이프러스 행위자는 자주 생략된다. 생략되는 경우는 쌤이 얘기했죠. 뻔하면 생략한다. 구어에서는 비동사 대신 get도 많이 쓴다. get도 이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얘랑 맞물리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의미니까 지금 get으로 써도 비동사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 대신에 get pp를 쓰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써도 의미는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을 적용시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395번 All things are one. one은 지금 win 이기다 있죠. 이게 얻다는 뜻이 있어요. 또 얻다. 그래서 win one one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요거의 과거분사형입니다. 모든 것은 all things are one 얻어진다. 수동태 당하는 거니까. by industry. industry가 산업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속담이어갖고 산업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면, 성실 뭐 이런 뜻이야, industry. 그래서 근면, 성실함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얻게 된다. 자, 얘는 원래 능동태는 뭔 거예요? industry가 주어였던 거죠.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그건 수동태고요. industry. 그 다음에 wins. 현재형이니까요. 얘가 지금 주어가 단수잖아요, 그죠? 얻는다. 뭐를 얻는다? all things. 원래 이제 이렇게 된 문장인 거죠. 근면함은 얻는다 모든 것을. 근데 얘를 수동태로 표현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all things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다 보니까 얘를 앞에다 놓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죠. wins는 수동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얘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죠? 자. 왜 수동태를 쓰게 되는지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가 딱 박다 보니까 수동태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서양 문화는 중요한 걸 맨 앞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발달하게 됐다. 사람이 주체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96번으로 넘어가서 smile with direct eye contact. 스마일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니까 수식어. 형용사가 다시 eye contact을 꾸며줬죠. 눈 접촉. 그러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에서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 빵 하고 끝나게 되고 이 전체는 수식어가 되겠죠. 직접적인 눈 접촉과 함께 웃는 거예요. 웃음은, 미소는 is welcome. welcome이 환영하다인데 환영받는다. 스마일이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녕 하면서 스마일이 어서 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환영받는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이거 by 플러스 행위자는 없네요, 그렇죠? 자, 보통 이거는 지금 보통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니까 by people 정도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얘는 수식어고 얘도 수식어. 그래서 직접적인 눈 컨택과 함께 눈을 쳐다보면서 한 미소는 환영받는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걸 다 능동태로 바꾸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96번만 일단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일반인들에게 하는,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people이 맨 앞에 나오겠죠. 이게 원래 얘는 수동태고 능동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people 사람들은, 그 다음에 환영한다. 여기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능동태니까 welcome. people이 복수니까요. s를 붙이면 안 되겠고요. smile 얘가 이제 목적어예요. with direct eye contact 직접적인 눈 접촉 eye contact.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죠. 가로를 쳐버렸네 내가. 가로 그냥 칠게요. 자, everywhere 그리고 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문장 구조 보면은 사람들은 환영한다. 미소를, 그 다음에 직접적인 눈 접촉이 있는 모든 곳에서, 원래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근데 스마일이 주어로 가고, 자 이게 한 덩어리니까 그죠? 얘가 가고, 그다음 웰컴이 수동태로 바뀌고요. BPP로, 그다음 people이 by 플러스 행위자로 간 거예요. 근데 명확하니까 일반인이고, 그래서 생략을 한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바꿔보세요. 자, 397번 갈게요. half 하면 반이 주어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게 특이하게 주어예요. The world's habitable land. 자, 거주 가능한, habitable은 서식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람을 주체로 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거주 가능한, 거주 가능한 땅, 세상에 거주 가능한 땅의 반이, 땅이 주어요. 정확하게 is used,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다 for agriculture. agriculture는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for가 앞에 있으니까 전명구죠. 수식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면은 이게 주어 부분, 이 앞에가 전체가 주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상에서 거주 가능한 땅의 반 정도가 농업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98번 come away, 돌아서 오세요, 멀리 오세요. from, 뭐로부터? that machine, 저 기계로부터 약간 돌아서 멀리 오라는 얘기예요. 기계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얘도 수식어. that은 그냥 지시대명사입니다. machine을 꾸며주는.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냥 명령문이에요. 주어 찾고 있지 말고 또 before 접속사는 대괄호를 치고요. before you get hurt. 자, 여기서 수동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비동사 대신에 쓴 거예요. You are hurt.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You are hurt. hurt가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타동사로. 타동사로 상처 입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신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입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 대신에 구어체 같은 경우는 get을 써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 이 부분을 다 동사로 수동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상처 입기 전에 어떻다? 그 기계로부터 멀리 돌아서 와라. 직독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멀리 돌아서 와라. 그 기계로부터 너가 상처 입기 전에 당하는 거죠. get hurt. 수동태.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와우,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사형식 문장 구조의 수동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기에는 표가 나와 있긴 한데 예문을 하나 들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빈 공간이 어디 있나? 위에 좀 빈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쭉 지우고. 자,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I gave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선물 a present. 자, 가장 간단한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누구누구에게,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 두 개 나와요. 원래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돌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몇 개가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두 개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간목을 주어로 돌려서 첫 번째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녀는 she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as BPP니까 was given. 그다음에 a present가 바로 내려와요. a present. 그다음에 by me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마침표 찍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주어 수동태 받은 거니까 BPP. 근데 수동태죠.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목적어가 왔어요. 특이하죠. 얘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형식 문장 구조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로 가면 수동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목적어가 있으면 보통 능동태를 써야 돼요. 8, 90%는.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쓴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직접 목적어가 이제 주어로 가는 거예요. a present가 주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물이 a present 단수니까 was giv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졌다. 그래서 이때는 to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o, for, of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given은 to를 좋아해서 to를 씁니다. 어떨 때는 for를 쓸 수도 있고 of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딱히 중요치 않고 전치사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떤 걸 넣는지는 to her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자, 얘는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왜냐하면 얘가 주어고 was given이 동사죠. 그 다음에 얘는 to가 붙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에요. 위에랑 달라요. 위에는 지금 목적어고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수식어가 돼버려요. by me 나에 의해서 그녀에게 그녀
를 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수식어가 돼서 이거는 지금 원래 원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쓰는 게 원칙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수동태를 쓴 거는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얘는 오해할 소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1번이. 오케이? 1번은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태를 쓰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외적 현상, 예외라고 적어놓을까요? 예외적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1번 케이스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주어로 가면서 간목이 한번 주어로 가고 직목이 한번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목적어가 나와서 수동태가 되고 특이하게 그다음에 얘는 수식어가 나오고 수동태. 이거 일반적인 케이스. 오케이? 이해됐죠? 자, 주어, 동사, 간목, 직목에서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두 개의 목적어 중 하나는 수동태의 주어로 나머지 하나는 그 자리에 남는다. 그 자리에 남는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보통 아이오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는데 디오가 주어로 가면 남아있는 아이오 앞에 요거 남아있는 아이오 요거 앞에 to, for, of를 적절히 쓴다. 오케이. 어쨌거나 전치사가 붙으니까 목적으로 오해할 소지는 없어요. 자, 399번 He was given a fine. 그는 받았다. 그는 받았다. 뭐를 받았대요? fine. 여기 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fine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명사라는 얘기죠. 목적어 이거 봐요. 원래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수동태를 쓴 거예요. 자, 뭐를 fine이 이제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벌금을 받았다. for 뭐에 대해서? parking his car 그의 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 전명구. 근데 어디다가 주차한 거예요?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그래서 얘는 수식어가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자, 얘는 원래는 이제 벌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런 문장이 밑에 능동태를 써놨어요. 이거는 좀 헷갈려서 교재도 여러분이 헷갈릴 거를 알고 이렇게 수정 능동태로 써놨어요. 일단은 자, 경찰관이 원래는 by the police officer 여기 있어야 되는데 by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당연히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 너무 뻔하니까 명확하잖아요. 일반인이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능동태로 바꿀 땐 얘가 짜잔 하고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관이 주었다 그에게 간목 뭐를 벌금을 간목 직목 뭐에 대해서 주차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를 주어로 놓은 거예요. 지금 간목을. 그러면서 이런 위의 문장이 얘는 수동태로 바뀌고 그죠? fine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by the police officer는 너무 명확하니까 생략을 해버리고 이 부분은 나머지 수식어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이해되죠? 복잡하다 복잡해. 근데 어차피 의미는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누굴 주체로 놓냐 누굴 주어로 놓냐에 따라서 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태가.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글이나 말을 쓴 사람이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능동수동이 갈린다는 거예요. 자, 400번 볼게요. 자, 400번은 어떤 내용일까? The earth, 지구는 was not given, 주어지지 않았다. 수동태. 누구에게? To you,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By your parents,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너한테 지구를 준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속담이네, proverb니까. It was loan. 이거는 loan은 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출해주다, 빌려주다. 이것도 수동태네요, 그죠? 자,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earth가 되겠죠? 지구. 앞에 있는 the earth. 지구가 빌려진 거다. 누구에게? 너에게 빌려준 거다. 오케이? 빌려짐을 당한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By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구를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지구는 환경이다. 환경 자원 정도로 치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내용도 어려운데 여기 지문 내용도 문장도 해석도 어렵게 만들어놨네. 쉬운 걸 갖다 박아놔야 되는데 자, 여하튼 지구 환경이 있어요. 지구 환경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가 당신한테 준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다? 빌려온 거라는 거죠. 이거를 당신 아이에게 당신 자식, 너희들 자식에게서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환경 자원은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는 있지만
미래 세대 거를 우리가 빌려와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지 현 세대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차원이. 자, 지구가 당신에게 빌려줬다. 아이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당신한테 빌려줬다. 너희들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 너희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와우. 자, 일단 수동태 썼어요 여기서. BPP. 오케이. 자, 얘를 능동태로 바꾸지는 않겠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가고 너무 또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자, 401번. The 로봇이 was taught. teach의 과거분사형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건데 수동태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오케이? 로봇이 배웠다. 배웠다까지 가셔야 돼요. 자, 뭐를 배웠냐면 how to respond human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이죠. facial expressions는 얼굴의란 뜻이에요. 사람 얼굴에 어떻게 how to respond to는 반응하다는 뜻이에요. 반응하는지를 배웠다. 반응하다 respond to 이만큼이 지금 목적어예요 지금. 자, 로봇이 배웠다. 사람 얼굴에 반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는 원래는 누군가가 여기 by people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행위자가 있을 건데 생략해 버린 거예요 지금. by people로 할게요. 뭐야 이거? 자, by people. 자, by people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와우. 자, people 사람들은 가르쳤다. taught. 자, 로봇에게 the robot.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간목이고 직목이에요. 얘는 쓰진 않을게요. how to 하면서 그냥 물결 표시하도록 할게요. 블라블라블라 facial expressions만 쓸게요. expressions 원래 이런 문장인 거예요. 자, 이거에만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가르쳤다. 과거니까 로봇에게 간목, 그 다음에 how to가 직목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어때요? 로봇을 주어로 놓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by 플러스 행위자 이쪽으로 갖고 얘는 그대로 올라간 거죠. 오케이. 자, 402번 we are told 말하다의 과거분사 그리고 수동태니까 BPP 들었다가 돼요 또. 말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들었다. 학교에서 학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들은 거야. 아직 목적어가 안 나온 거예요. 수식어입니다. 목적어 아니라 대신 나왔어. 그럼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얘가 대절을 들었다. 접속사로 쓰였고요. 그러면 것 묶어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하얀색은 reflect는 반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반사하다. sunlight 햇빛을 반사하고요. 그 다음에 black observers it observe 하면은 얘는 얘도 동사죠. 흡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흡수하다. 자, 그러면 얘가 문장 구조가 하얀색은 반사한다 태양을. 하얀색 입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덥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여름에 까만색은 막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엄청 더워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 told에 들었다에. 이거는 수동태, 능동태로 바꾸지 않을게요. 이해되죠?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웠다는 얘기죠. 들었다. 403번 I offered 제공하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고. 그럼 제공을 했냐? 능동태. 제공을 받았냐? 네. scholarship은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제공받은 거냐? 제공한 거냐? 자, 제공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because 내용을 그래서 준 거예요. 추론해보라고. because 접속사 접주동 대가로를 치고요. 대가로 I 뭔 내용입니까? 받았다. 받아줬다? 뭐 하여튼 능동수동 또. 뒤에 보니까 top marks. 마크가 점수예요. 최고 점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최고 점수를 받아진 것까지는 굳이 수동태를 쓸 필요가 있나요? 이게 get이 얻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뒤에 목적어 있고 굳이 수동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쓰고요. In all my subject 모든 과목에서 여기서 과목이죠.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맞은 거예요. top marks.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장학금을 줄 리가 없죠. 받았겠죠. 그래서 BPP was offered.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수동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수동태. 와우, 수동태 좀 어려워져, 그죠? 한 페이지 앞에 개념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3형식하고 4형식 문형이 나왔는데 특히 3형식은 좀 쉬운데 4형식 문장 구조의 수동태가 조금은 까다로웠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4형식 수동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4형식 문장 구조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온 원래는 원칙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갖고서 얘기를 하면 원칙은 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써요. 목능 쌤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다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없으 목능 목없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 현상이 한 20% 정도 존재하는데 예외적 현상이 딱 요 사형식 문장 구조의 수동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썼어요? 원래 능동태 써야 되는데 수동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사형식 문장 구조의 수동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